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 중에 조건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주로 스위치문이 어떨 때 사용되고 그리고 이렇게 활용되는 코드가 있구나라는 여러분들께 간단한 예시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if문으로 한번 범위에 따라서 조건문이 어떻게 분개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스위치문은 파이썬에서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 문법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문이 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부분으로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범위나 범위의 조건이 아닙니다. 명확한 값이 존재할 때 사용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학점과 같은 90점 이상, 80점 이상 이런 거라면 if문을 쓰는 게 더 사용이 if문이 적절합니다. if문이 적절한데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점이 A라면, 학점이 B라면, 학점이 C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명확한 게 있을 때는 스위치문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분개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 스위치를 쓰냐, if문을 쓰냐라는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예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내 드라이브를 먼저 열어놨고요. 여기에 저는 신규에서 바인딩 스크립트형 앱스 스크립트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죠. 플러스 신규를 누르시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스프레드시트가 있거든요. 자, 이걸 클릭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에 앱스 스크립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확장 프로그램 들어오시고 앱스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됐고요. 앱스 스크립트도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목 없는 프로젝트인데 뭐 어떤 게 있냐 제목을 뭐 예를 들면 스위치 조건문 스위치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변경하기 누르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스프레드시트 자체도 그냥 이 조건문 스위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편하신 대로 이거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스위치문의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get day message 해가지고 여기에 조건문에 이제 입력 변수를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day라고 해서 우리가 스위치문에 들어갈 이제 입력 변수를 넣어줄 건데요. day 넣어서 밑에서 쓰기 위해서 케이스 이제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케이스로 많이 쓰이거든요. 케이스 이제 스위치가 상단에서 스위치 해가지고 뭐 어떠한 뭐 예를 들면 땡 x란 값이 있다면 자 여기 안에는 뭐 예를 들면 케이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값이 뭐 x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제가 케이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땡땡땡 있어가지고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디폴트라는 것도 쓸 수 있거든요. 이 디폴트가 뭐냐면 여기에는 무조건 출력되는 값입니다. 무조건 실행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떠한 우리가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에서 S로 바로 가는 것처럼 스위치도 이제 케이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조건문 넣어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될 때 디폴트 문으로 실행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케이스 디폴트의 구문으로 활용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만약에 월요일이라면 어떻게 써요? 로고 해가지고 한 주의 시작입니다. 힘내세요 라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하는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get
데이 메시지 해가지고 여기에 월요일라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한 주의 시작입니다. 힘내세요. 지금 나왔죠? 값이. 그럼 이제 제가 화요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화요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화요일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에 그냥 자 해서 화요일도 넣어볼게요. 화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지났습니다. 조금 더 힘내세요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까지 눌러보면 월요일 지났으면 조금 더 힘내세요가 실행되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조건문이 추가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조건문 추가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수요일도 한번 해볼게요. 수요일. 그 다음에 뭐 화요일 지났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넣고요. 그리고 또 한번 목요일도 한번 해볼까요? 목요일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저는 벌써 주의 반이 지났어요 라고 제가 넣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불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불금이다 라고 넣겠습니다. 이래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월요일 지났습니다. 조금 더 힘내세요. 벌써 주의 반이 지났어요. 불금이 얼마 안 남아서 불금이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화요일로 실행한 걸 기준으로 여기서 실행이 한번 됐고요. 여기서 한번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밑에는 쭉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실행된 이후에 종료가 되게끔 브레이크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문. 포문에서도 이런 조건문에서도 브레이크문 쓰는 것 같이 우리가 반복문 자체에서도 이제 브레이크문을 썼잖아요. 이게 조건문인 브레이크도 또 많이 쓰지만 반복문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브레이크를 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조건 환경에서의 실행되고 나머지 종료가 돼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케이스를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케이스 자체는 콜론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자체를 넣어주고 여기 안에는 로고 해가지고 주말입니다. 푹 쉬세요 해서 제가 입력값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와야겠죠? 그러면 제가 화요일이 아닌 만약에 토요일로 넣었다. 토요일이 넣으면 실행을 했을 때 주말입니다. 푹 쉬세요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해야 되는 거 디폴트, 만약에 디폴트가 있다. 즉 로그 해가지고 항상 값이 나오게끔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고 싶어 라면 디폴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기본 디폴트로 깔려서 출력이 되는 값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실행되는 그 값에 의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보면 제가 일요일 한번 눌러볼게요. 일요일로 바꾸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주말입니다. 푹 쉬세요 하고 여러분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서 일요일일 때 안에 있는 값을 실행을 하고 이제 주말입니다. 푹 쉬세요 해서 브레이크로 빠져나왔는데
디폴트 문을 만나서 다시 한번 로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실행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문은 보통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범위는 쓸 수 없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범위도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쓰이냐? get grade 해가지고 제가 함수를 다시 한번 넣어 볼 건데요. 함수를 넣었는데, 자, 스위치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true 값 해가지고 이제 참일 때 실행되는 구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케이스에서 여기 안에 스코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학점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로그 해가지고 우리가 90점 이상일 때는 A 학점입니다 해서 실행되는 구문으로 하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게끔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뒤에까지 와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뒤에까지 와서 케이스를 D학점, F학점까지 해서 넣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F학점은 뭐 불필요할 것 같긴 해요. 80점은 몇 점이 뭐예요? B, 70점은 C, 60점은 D 해서 나머지는 제가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자, 여기는 우리가 60점도 아닐 때는 뭐 어떻게 해요? F학점이기 때문에 디폴트 구문으로 해서 로그 해가지고 F학점입니다 라고 바뀔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실행을 하면, 자, 이거면은 이제 우리가 실행을 누르면 F학점은 디폴트가 무조건 실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 자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크를 해서 집어넣는데 뭐 똑같은 기준으로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get grade 함수에 우리가 95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실행을 하면 A학점인데 F학점까지 나오는 이유는 디폴트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디폴트는 굳이 써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건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95점과 85점을 해서 우리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우리가 F학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F학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디폴트 문으로 하면은 우리가 F학점을 표현을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9점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A학점, F학점 하고 나옵니다. 이전에는 A학점을 하면은 무조건 디폴트에서 F학점이 걸려졌는데 디폴트를 없애고 케이스로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문으로 하니까 F학점이 60점 미만일 때는 여기서 출력이 되고 끝났고, 그리고 95점일 때는 여기서 이제 조건문에 걸려서 여기 로그 값이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굳이 브레이크 문을 넣어주지 않아도 마지막 자체는 실행되고 종료되는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문으로 범위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홀수 짝수도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홀수 짝수 한 번만 해볼까요? 자, 홀수 짝수는 펑션 해가지고 체크 넘버 타입 해가지고 여기에 넘해서 홀수 짝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위치문에 넘 숫자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케이스 뭐 1, 그러니까 숫자죠. 케이스에서 홀수를 쭉 넣어줄 겁니다. 홀수를 쭉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로그 해가지고 홀수입니다 라는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빠져나오고요.
이런 방식과 같이 뭐 짝수도 그대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긴 하죠, 사실. 왜냐하면 if문 같은 경우는 그냥 범위만 넣어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출력되는 그 값,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가 뭐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케이스를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디폴트 자체는 우리가 로거 해가지고 로그에서 1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하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는 건 기본으로 디폴트로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 값을 뭘로 입력할까요? 체크 넘버 타입 해가지고 3이라는 값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3은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홀수가 찍힐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하면 홀수입니다 하고 나오네요. 그러면 디폴트는 가장 마지막에 찍히는 건데 한번 파일 해가지고 짝수인지 한번 짝수도 같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홀수입니다, 짝수입니다 하고 위에서부터 이제 케이스들을 다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폴트가 선언된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에서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을 출력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펑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체크, 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스프레드시트에서 값을 가져오는 과정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for 가지고 우리가 시트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시트 값은 스프레드시트의 앱에서 get active spreadsheet가 있죠.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get active sheet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빈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생성된 걸 y 가지고 우리가 value는 빈 값을 넣어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get range에서 우리가 A1이라는 값을 가져올 거고요. 그 안에서의 get value 해가지고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value 값을 여기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위에서 이제 변수 넣어준 거 있죠. 케이스에 만약에 뭐 승인이라고 나온다면 로그 해가지고 로그에서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종료하는 식으로 브레이크 부문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제가 넣었는데 이걸 뭐 보류도 있고요. 보류 처리 뭐 보류 중입니다 라고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deny 거부가 있죠. 거절이고요. 이거는 거절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라고 실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폴트 값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로그 해가지고 알 수 없는 뭐 상태입니다 라고 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이 이제 A1에서 값이 불러오는데요. 이 값 자체에 제가 여기 안에 승인이라고 한번 실행을 이제 저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권한 검토 나오는데 권한 검토 제 거 계정 넣고 고급에서 조건문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실행되게끔 제가 계속을 눌러봐서 이 조건문이 실행되게끔 하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나오죠. 여기 분명히 여러분들 승인 처리된 이유는 여기 안에 승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에 제가 보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류라고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처리 보류 중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보류된다고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거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해서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예를 들면 테스트라고 한 번씩 넣어볼까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상태, 테스트는 뭐 어떤 값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찍어내는 과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위치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어떠한 조건문에 맞춰가지고 출력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이 정도 하면 꽤 많은 예제를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함수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뭐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보여드린 부분인데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여기에 함수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함수를 실행할 때 딱 하나만 실행할 수 있는 게 앱스 스크립트에서의 단점인 부분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하나만 스크립트를 실행이 과연 해야만 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게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체를 다 실행하기 위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함수에서 함수를 또 다른 함수로 호출하는 과정으로 이걸 호출해서 실행하고 다시 한번 이걸 호출해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펑션 해가지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run 메뉴에서 제가 옵션 값을 넣어주고요. 뭐 이거는 제 그냥 임의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옵션 값 자체에 케이스 1이라고 해서 뭐 케이스 1로 해가지고 이걸 문자열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로그하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서를 1이 들어갔을 때 새 문서를 생성합니다 하고 밑에 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함수가 없거든요. 그럼 create document에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가 종료되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reate document를 실행할 수 있게끔 밑에서 create document를 또 한번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로그를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글 문서를 생성했습니다 라고 제가 예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케이스 1일 때 실행을 하면은 이 구글 문서를 생성했습니다. 이것까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 문서를 생성합니다.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create document를 함수로 호출을 하면 이 함수는 호출되는 게 바로 이렇게 와서 이 함수를 만나가지고 이 함수에 있는 스프레드 구글 문서를 생성했습니다. 이것까지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을 누르면 런 메뉴인데 지금 아무것도 넣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런 메뉴 자체에 1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새 문서를 생성했습니다. 구글 문서를 생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로 호출하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2일 때는 어떤 걸 넣어요? 뭐 스프레드 시트를 엽니다 해서 그 안에는 우리가 오픈 스프레드 시트라고 해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자체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밑에서 어떤 걸 오픈 스프레드 시트를 넣고 여기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열었습니다. 라고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3일 때는 이메일까지 보내는 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여러 개를 같이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밑에는 뭐 sendmail이라는 함수를 넣겠죠. sendmail이라는 함수를 넣고 또 여기다가 다시 한번 sendmail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메일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하는 걸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폴트 구문으로 넣어가지고 그 안에는 로고 해가지고 잘못된 입력입니다. 1부터 3 중 선택하세요 라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을 눌렀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한번 2를 한번 눌러볼까요? 스프레드시트를 엽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해서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무조건 반드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디폴트 자체에서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빼보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2를 누르면 스프레드시트를 엽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2가 해서 이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스프레드시트를 엽니다라는 게 한번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픈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 함수는 쭉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을 한번 해볼까요? 3을 한번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라고 빠집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케이스 3에 걸려가지고 로그에서 이메일을 보냅니다가 한번 실행이 됐고요. 이제 로그가 이제 출력이 됐고 send 이메일의 함수를 만나면 send 이메일은 어디예요? 바로 이 send 이메일 자체가 함수를 만나서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두 개가 출력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여러 개를 호출을 하면서 실행을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들께 조건문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